이제 꿈을 해석하는 할 때에는 그 해몽도 중요하고 꾸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몽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가, 이걸 알면은 해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일이 있나, 이것이 가장 해몽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꿈꾸는 사람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권을 바라보는 대선 주자가 꿈을 꿀 경우에는 더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대선 주자가 아니고 대선 주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꾸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신경 쓰는 게 많고 바빠서 꿈꿀 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보좌관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람은 정말로 꿈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몽도 보통 그 엄마들이 꾸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 할머니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신라 때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라에 그 고위직에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복두라고 그러죠. 이 머리 쓰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쓰던 복두를 벗고 또 하얀 그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쓰고 검은 고를 들고 또 그 신라의 큰 그 유명한 청경사라는 그 절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감옥이라든지 또 병을 앓는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그 바깥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것을 눈치채고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그걸 아주 학식이 풍부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당신은 왕될 징조예요. 왜 그러냐면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평균에서 보통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흰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얀 것은 계승자예요. 그 다음에 12금의 가야금을 들었다는 것은 12금은 검은 건지 이제 가야금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12줄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가야금이 아닌가. 근데 12줄이라는 것은 당신의 후계자, 당신으로 비롯해서 12번째까지 왕이 될 징조예요. 그리고 우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큰 세계, 시작 단계 그런 데 들어가는 거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신라의 원성왕이 된 그 꿈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특히 요새 같은 대통령이 될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뭐 사장이 된다든지 당수가 된다든지 또 기관의 장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에 관계된 위치에 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꿈입니다. 근데 또 이성계는 신인이 하루는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자를 하나, 금으로 된 자를 하나 주면서 이것으로 동국을 측량을 해라 하는 그 꿈을 꾸고서는 이 사람은 이성계는 정말로 왕이 된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그러냐면 동국은 그 당시에 한국을 얘기했고 그 자로서는 그 자로서 모든 것을 측량했기 때문에 동국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는 꿈을 꿨기 때문에 이성계가 왕이 된 그 꿈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등에 석가래가 세 개를 쥐고 빈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신뢰할 수 없는 꿈이고, 그것은 이렇게 망해가는 단체에 인재를 세 사람 등에 지고 책임지는 꿈으로 제가 볼 때는 해석하는데, 그게 왕될 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인이 금자를 주고 동국을 측정하라는 그런 꿈은 정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꿈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제 아는 분이 대통령 된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이 저한테 하루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길 낭떠러지에 쇠사를 잡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데 잠깐 사이에 황룡이 돼서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당연히 틀림없이 당신 모시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게 대선 석 달 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그 꿈 해석해줬다고. 저는 대통령 취임식에 티켓과 또 뭐 그 보좌관이 줬는지 또 뭐 당선자가 줬는지 몰라도 돈 100만 원을 금요일부터 잘 받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그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대통령 꿈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될 적에 부시가 황제복을 입고 와서 악수를 하고서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대통령 되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나하고 악수하는 사람. 했더니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저 특보 가서 대통령 노무현 쪽으로 줄 섰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틀림없이 대통령 된다고 내가 확증을 주고서는 그 권 여사한테 대통령 된다고 확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꿈에서 우리가 이렇게 꿈의 해석 원리를 몰라도 대통령 된다는 꿈은 다 아는데 대부분 용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용꿈이 그게 황룡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통령 되는 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행으로 볼 때 동쪽은 청색이요, 서쪽은 백색이고 북쪽은 흑색이고 남쪽은 붉은색인데 가운데 색은 황금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라고 하면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통령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황룡이 날 때 온갖 비늘까지 전부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는 꿈입니다. 만약에 뭐 백룡이라든지 청룡이라든지 그러면은 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고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흑룡이라는 경우에는 만약에 흑룡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사인이 많은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남쪽에는 그 붉은색을 얘기하는데요. 그 뭐 주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만약에 붉은 용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커다란 국가적인 재난을 상징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룡이 가장 이상적인 그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 있는 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꿈을 꿨다면 대통령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꿈을 해석하지 않아도 그렇게 용꿈을 꿨다 그러면은 대통령 되는 꿈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동국을 측량하라는 금척,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자라든지 또 우물에 들어가는 거. 만약에 환자가 병들은 사람이 우물에 들어가는 꿈이면은 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쓰고 검은 굴을 또 들고 또 흰 옷을 입고 우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왕이 되는 꿈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거대한 바위가 주위에 싹 깔려 있는데 그놈을 회초리 하나로 완전히 파괴한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런 사람도 수상이 된 그런 꿈이 미리 꿨고 또 거대한 탑으로 하늘을 차곡차곡 쌓여져서 올라간 경우도 왕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거대한 상 또 하늘에 뭐 신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거대한 산으로 말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용을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또 호랑이 등을 타고 또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만세를 질렀다 또 V자를 들었다 그러면 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거리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또 왕이 됐다 또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기를 자기하고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대통령에 관한 선거라든지 이런 때 꾸는 꿈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평상시에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그러면은 그 단체나
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또 관여되어 있는 곳에 최고의 책임자하고 인연이 있는 꿈이지 그것은 뭐 선거나 이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든지 그런 때는 대통령이나 왕이 되는 꿈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 대통령 되는 꿈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는 원력과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 대통령 될 수 있는 DNA,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초년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몽에서 커다란 황금용이라든지 또 거대한 또 코끼리를 탄다든지 또 호랑이를 타고 날른다든지 이런 꿈은 태몽으로서 장차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또 꾸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해와 달을 갖다가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꿈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그 지금거리에 모시고 있는 사람, 또 어머니, 또 부인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동해바다에서 해가 거대한 태양이 떴고 그것을 품에 안았다.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고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선거에 앞뒀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나 또 자기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왕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최고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거다란 바위가 층층이 쌓여서 아주 엄청난 그 탑을 꽂다면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또 용을 탄다든지 호랑이를 타고 산을 정상까지 올라갔다 이런 것도 왕이 될 수가 있고 또 용을 타고 하늘을 날렸다 그러면 최고의 꿈으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룡이 타고 날렸다든지 자기가 황룡을 박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재론을 하지만은 왕이 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기대하고 또 왕이 될 꿈을 꾸고 왕이 될 그 희망을 갖고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꿈부터 아마 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나와도 왕이 될 꿈은 이런 꿈이 아닐까 이렇게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 대권을 노리는 사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 될 꿈, 또 대통령 될 꿈 이것으로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